안녕하세요, 정보연구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만 명의 고민, 바로 탈모입니다. 나한테는 오지 않겠지 생각하고 탈모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탈모가 찾아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알게 된 그 정보들을 오늘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탈모인 것 같아서 어머니가 쓰시는 탈모 샴푸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깨끗이 씻기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별 신경 쓰지 않고 탈모 샴푸만 계속 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결과는 M자형 탈모와 지루성 두피염, 그리고 정봉소리 탈모 등 모두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레이저 치료와 두피 케어까지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솔직히 비용이 겁이 나서 치료를 못하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탈모가 온다는 정보를 찾아가지고 다른 피부과 가서 지루성 두피염만 치료하고 탈모 샴푸를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탈모는 점점 진행되는 것 같고 이마 양쪽에 머리숱이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뒤에 수소문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선생님한테 여태까지 제가 했던 방식들을 모두 다 설명했죠. 그리고 알게 된 게,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탈모 샴푸는 탈모를 지연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거지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탈모 치료와 발모를 위해서는 탈모 샴푸가 아닌 다른 치료 방법이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탈모 치료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낭이 살아있을 때와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을 때와로 말이죠. 모낭이 죽어있으면 치료 방법은 아쉽게도 모발 이식만으로만 치료가 가능하고, 모낭이 살아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먹는 약, 바르는 약, 레이저 치료, 이 순으로 효과가 있고 모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모낭이 살아있을 때 탈모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 또 어떤 효과를 보고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먹는 약으로 탈모 치료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저는 처음에 프로페시아를 처방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처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장 큰 효과를 보게 되고 1년까지가 탈모 치료를 하면서 효과를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반드시 약물 치료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고 중단 시에는 탈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약물 치료의 장점으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합니다. 치료 방법도 간단해서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먹으면 되고 약값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대략 한 달에 한 3, 4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작용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에게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불임, 발기력 저하, 여성 유방증, 사정력 저하, 성감 떨어짐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프로페시아를 복용하고 이상하게 두통, 어지러움증, 그리고 울렁거림이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해서 2주 정도 복용하다가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 다시 내원하여 상담하고 약을 아보타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감이 떨어진다거나 여성 유방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을 때 초반 2달에서 3달 정도는 사정력 저하가 있었고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뭐랄까, 뭔가 힘이 빡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펌핑이 좀 덜 된 느낌? 물총이 수압이 꽉 찼는데 막상 발사하면 바로 앞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이런 증상들은 3개월 정도가 지나서 발기력과 사정력이 돌아온 것 같고 현재는 특별한 부작용 없이 꾸준하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느낌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중도 감량해서 더욱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탈모 치료약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임산부에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탈모약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약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수리 탈모에는 프로페시아, 그리고 M자형 탈모에 효과가 있는 거는 아보타드인데요. 아보타드는 정수리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약을 처방하는 게 병원마다 틀리고 증상마다 틀리겠지만 약이 뭐가 좋다는 정답이 없으니 전문의와 꼭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약의 차이점이 있다면 효과에도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아보다트는 프로페시아와 다르게 방광기가 길어서 2, 3일에 한 번씩 먹도록 처방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탈모 치료 방법으로는 바르는 약으로 하는 탈모 치료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저는 마이녹시디라는 제품을 사용하였고 다른 분들에게는 커클랜드, 미녹시디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성분은 같은데 양이 많고 쌉니다. 구매 방법은 인터넷에서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용법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탈모가 일어나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 흡수되는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위에 소량을 바르고 약이 묵고 4시간 이상 놔둬야 효과가 있습니다. 바르는 약으로 탈모 치료를 하게 되면 장점으로 처방전이 필요 없이 약국이나 인터넷으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바르는 치료제 부작용은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바르는 치료제로 치료하면 기존에 있는 모발이 탈락하는 쉐딩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모발이 나기 위해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로 탈모 치료입니다. 치료 방법은 일정 시간 저출력 레이저를 탈모 부위에 노출시키며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유지 비용이 들지 않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지만 단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고 실제 맨날 챙겨하기 귀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먹는 약은 아보다트를 복용 중이며 3일에 한 번 먹습니다. 미녹시딜의 경우에는 바르고 나면 살짝 끈적이는 게 있어서 아침에는 사용하지 않고 저녁에 레이저 치료 후에 사용합니다. 현재 탈모 진행은 멈춘 상태이고 탈모된 부위에 발모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모 샴푸를 찾는 이유가 비용 때문보다는 탈모는 왠지 모르게 숨기게 되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대부분 본인도 탈모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남한테 알려주고 싶지도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탈모는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더 악화됩니다. 탈모는 초기에 잡으면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미루다가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하지 말고 초기에 완전히 잡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